지금 당장 침을 딱 한 번만 삼켜 보시겠어요? 그리고 목구멍 가장 깊은 곳에서 무엇이 느껴지는지 가만히 집중해 보세요. 그곳에 무언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나요? 묵직하고 끈적한 느낌. 오늘 아침에 헛기침을 10번, 20번을 해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 답답한 코팅 같은 것 말입니다. 자, 이제 제가 드리는 질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매일같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목을 가다듬으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증상이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라고 묻는다면 아마 뚜렷하게 대답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이 불청객은 아주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우리 삶에 스며들었으니까요. 처음에는 그저 아침에 일어났을 때만 조금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하루 종일 이어지더니 이제는 그냥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죠. 어딜 가든 물통을 챙겨야 하고 특정한 음식은 피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민간 요법은 아마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죠. 오늘 밤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래, 그 점액은 결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감수해야 하는 노화의 결과물도 아닙니다. 우리 몸은 절대 이유 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모든 증상은 우리 몸이 특정한 문제를 알리기 위해 보내는 아주 절박하고 구체적인 구조 신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듣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제가 그 신호를 해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예방의학을 연구하고 시니어분들의 건강을 돌보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지민입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오면서 이 만성적인 목가래만큼 오해받고 잘못 치료되는 증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그저 목캔디나 트로키제를 쥐어줍니다. 물을 더 많이 마시라는 뻔한 이야기만 듣고 진료실을 나오게 되죠. 그렇게 증상은 가볍게 무시되고 모든 문제의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도사리고 있는 진짜 원인은 단 한 번도 치료받지 못한 채 방치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겁니다. 저는 오늘 55세 이상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만성 목가래의 원인 중 철저하게 과학적 연구로 입증된 5가지 구체적인 이유를 차분히 짚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건강 영상들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한 가지 비밀을 더 말씀드리죠. 이 5가지 원인 중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반드시 함께 얽혀서 작용하고 있을 2가지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끔찍한 조합이 어떻게 여러분의 증상을 극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는지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제 진료 철학은 언제나 같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일상의 언어로 진짜 검증된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늘 밤 당장 여러분의 방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명확한 해결책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아래 댓글란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남겨주시겠어요? 여러분의 목가래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심한가요? 아니면 하루 종일 비슷한 강도로 계속되나요? 이 단 하나의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사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이 문제를 주도하고 있는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엄청난 힌트를 줍니다. 댓글에 아침 또는 하루 종일이라고 적어주세요. 제가 빠짐없이 모든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들어본 적 없지만 이 문제를 이해하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을 우리 몸의 놀라운 생물학적 메커니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매일 단 1초도 쉬지 않고 24시간 내내 점액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완벽하게 건강한 현상입니다. 점액은 우리 호흡기를 보호하는 가장 훌륭한 천연 방어막입니다. 세균, 먼지, 바이러스가 폐 깊숙한 곳으로 침투하기 전에 끈적한 그물로 낚아채는 역할을 하죠. 목구멍을 덮고 있는 연약한 점막 조직을 촉촉하고 탄력 있게 유지해주는 것도 바로 이 점액입니다. 만약 점액이 없다면 우리의 호흡기는 바싹 말라 갈라지고 공기 중에 떠도는 모든 병원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점액 그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점액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수많은 의학 연구들이 명확하게 입증했지만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잘 설명해주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점액 선모 청소라는 놀라운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기도 내벽에는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수백만 개의 미세한 털, 즉 선모들이 융단처럼 깔려 있습니다. 이 선모들의 유일한 임무는 여러분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루에 수백만 번씩 빗자루질을 해서 점액을 위로 그리고 밖으로 쓸어내는 것입니다. 점액이 한 곳에 고이지 않고 얇고 투명하게 유지되도록 끊임없이 밀어 올리는 것이죠. 젊은 시절에는 이 청소 시스템이 놀랍도록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점액이 생성되는 즉시 곧바로 쓸려 나갑니다. 하지만 수많은 연구가 확인해 주듯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이 선모들의 움직임이 느려집니다. 빗자루질을 하는 횟수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 결과 40대였다면 단 몇 초 만에 깨끗하게 쓸려 나갔을 점액이 65세나 70세가 되면 몇 시간 동안이나 목구멍에 고여서 웅덩이를 만들고 끈적하게 뭉치게 됩니다. 이것이 현실에서 의미하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점액을 과도하게 만들어내는 그 어떤 요인이라도 발생하면 젊은 사람보다 시니어 분들에게 훨씬 더 강하게 타격을 주고 더 오래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노화에 대한 우울한 불평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몸의 생리학적 변화일 뿐이며, 이러한 배경 지식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이제 그 5가지 진짜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원인들이 서로 겹쳐서 나타나는지 말씀드릴 테니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첫 번째 원인은 제가 여러분이 가장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연령대에서 발생하는 만성 목가래의 원인 중 진료실에서 가장 빈번하게 놓치는 범인으로 연구마다 일관되게 지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인후두 역류질환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는 단어일지도 모르겠네요. 아주 쉬운 일상의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산 역류라고 하면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 즉 과식 후 명치 끝이 쓰린 전형적인 증상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는 아주 조용하고 훨씬 더 기만적인 두 번째 얼굴이 있습니다. 가슴 쓰림도 없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도 전혀 없는데 그저 목구멍만 미친 듯이 답답하고 가라앉지 않는 증상이죠. 이것을 침묵의 역류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까요? 식도와 위장이 만나는 지점에는 관략근이라는 근육으로 된 둥근 밸브가 있습니다. 이 밸브의 유일한 임무는 우리가 음식을 먹은 후에 꽉 닫혀서 위산이 위장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자물쇠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밸브의 탄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너무 여러 번 잡아당겨서 느슨해진 오래된 고무줄처럼 말이죠. 이 밸브가 완벽하게 닫히지 않으면 위산은 식도를 타고 올라와 결국 목구멍, 성대, 심지어는 코 뒤쪽 비강까지 슬금슬금 기어 올라옵니다. 여기서 이 문제가 왜 그렇게 치명적인지 생물학적 디테일을 하나 짚어드리죠. 식도는 어느 정도 위산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 있지만 우리 목구멍의 점막은 위산에 대항할 방어력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미세한, 정말 눈꼽만한 위산의 흔적만 목구멍에 닿아도 우리 몸은 즉각적인 비상 방어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위산에 화상을 입어 자극받은 점막을 보호하기 위해 몸은 다급하게 두껍고 끈적한 점액을 쏟아내어 목구멍을 코팅해버립니다. 이것은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아주 논리적이고 훌륭한 생물학적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여러분이 잠든 사이 매일 밤마다 벌어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목구멍 깊은 곳에 꽉 들어찬 묵직한 가래를 느끼게 되지만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가슴 통증도 없고 신물도 안 넘어오니 위장에 문제가 있을 거란 상상조차 못하는 것이죠. 이비인후과 임상문헌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이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무려 절반 가까이가 가슴 쓰림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고 보고합니다. 그들이 호소하는 유일한 증상은 그저 끊임없이 목을 가다듬는 습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유독 거칠고 쇳소리가 나는 목소리,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쌓여있는 끈적한 가래뿐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오후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훨씬 더 답답하신가요? 몸을 앞으로 숙여서 신발끈을 묶을 때의 증상이 더 심해지나요? 아침에 첫마디를 뗄 때 평소와 목소리가 다르게 느껴지신 적이 있나요? 이것들이 바로 침묵의 역류가 남기고 간 명백한 지문들입니다. 잠시 후 행동 지침을 말씀드릴 때 오늘 밤부터 당장 이 역류를 잠재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서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소염 진통제를 습관적으로 드시고 계신다면 꼭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동료 심사를 거친 수많은 의학 논문들은 이 계열의 진통제가 위장 점막을 보호하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방어막을 허물어뜨린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즉, 이런 약들을 자주 드시면 방금 말씀드린 침묵의 역류가 발생하거나 악화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만약 진통제를 정기적으로 드시면서 목구멍이 계속 불편하시다면 다음 진료 때 반드시 의사 선생님께 이 두 가지의 연관성에 대해 질문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댓글에 여러분의 성함 또는 닉네임과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남겨주시겠어요? 저는 진심으로 지금 저와 마주 앉아 이 건강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여러분이 어떤 분들인지 알고 싶고 또 기억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너무나 조용히 찾아오기 때문에 오히려 완벽하게 무시되는 녀석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축농증이나 부비동 문제를 떠올릴 때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을 상상합니다. 얼굴 뼈가 깨질 듯한 압박감, 이마가 욱신거리는 두통, 코가 꽉 막혀서 숨도 못 쉬는 전형적인 코감기 증상 말이죠. 하지만 55세 이상 성인에게 찾아오는 만성 부비동 염증은 마치 유령처럼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나타납니다. 숨 쉬는데도 큰 무리가 없고 두통도 없습니다. 그런데 뼛속 빈 공간인 부비동의 점막이 아주 미세하게 부어오른 채로 평소보다 아주 조금 더 많은 양의 점액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점액은 밖으로 흐르지 않고 하루 종일 아무 소리도 없이 코 뒤쪽을 타고 목구멍으로 쉼 없이 흘러내립니다. 이것을 후비루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놀랍게도 2024년에 발표된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이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평균 연령이 정확히 55세였습니다. 이 증상이 여러분의 연령대에서 흔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정말 답답한 부분은 여기부터입니다. 이 증상을 겪는 수많은 분들이 이게 계절성 알레르기일 거라고 지레짐작하고 약국에서 산 항히스타민제를 몇 달씩 챙겨 드십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왜 매번 실패로 끝나는지 생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항히스타민제는 말 그대로 점액의 수분을 말려버리는 약입니다. 일시적으로 가래가 줄어드는 것 같지만 점액을 과다하게 만들어내는 코 안쪽의 근본적인 염증에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수분이 쫙 빠져서 딱딱하게 말라붙은 점액이 목구멍 뒤쪽에 찰흙처럼 들러붙게 되고 이것은 원래의 가래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떼어내기 힘든 이물감을 만들어냅니다. 가장 일관되게 과학적 지지를 받는 해결책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바로 따뜻한 생리식염수를 이용한 규칙적인 코 세척입니다. 다양한 코와 부비동 질환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2025년 의학저널 메디치나에 발표된 임상 리뷰에 따르면 식염수 코 세척은 상기도 질환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있어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최고의 전략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전 세계의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이 입을 모아 권장하는 보조 치료법이기도 하죠. 풍부한 양의 식염수 세척은 염증을 일으키는 찌꺼기 점액을 물리적으로 씻어내고 부어오른 점막을 가라앉히며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중요한 점액 선모 청소 기능을 다시 활성화시킵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려졌던 그 빗자루질 시스템에 윤활유를 쳐주는 격이죠. 여기서 정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효과 없네 하시면 안 됩니다. 한두 번의 세척은 고작 하루 이틀의 가벼운 위안을 줄 뿐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매일 꾸준히 실천했을 때만이 비로소 몸에 누적되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정확한 세척 방법은 마지막 행동 지침에서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고 계시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이 긴 여정을 저와 함께 잘 따라오고 계신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제가 이 깊이 있는 건강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원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면 환자분들의 얼굴에 가장 큰 놀라움이 번지는 순간이기도 하죠. 왜냐면 목이 왜 이렇게 답답한지 원인을 찾아보자고 할 때 환자분들이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매일 아침 종교처럼 챙겨 먹던 그 약을 의심하는 분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혈압약 중에 ACE 억제제, ACE inhibitors 라는 계열의 약물이 있습니다.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라는 긴 이름을 가졌죠. 이 약은 매년 수백만 명에게 처방될 정도로 혈압을 낮추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고 대체로 몸에 잘 맞으며 심장과 혈관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의학계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된 이 계열 약물 전체가 공유하는 특정한 부작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약은 우리 몸속에 브라디키닌이라는 물질이 분해되지 않고 축적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이 약을 복용하는 사람의 5%에서 최대 20%라는 결코 적지 않은 비율의 환자들에게서 이 축적된 브라디키닌이 목구멍을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미칠 듯이 헛기침을 하게 만들고 점액이 낀 것 같은 이물감을 유발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이 알레르기 반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에 뭔가 심각한 이상이 생겨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약이 원래 그렇게 작용하는 것이고 하필 여러분의 목구멍이 그 성분에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할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약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그토록 자주 놓치게 되는 걸까요? 그 기막힌 타이밍 때문입니다. 이 부작용은 약을 먹자마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지 몇 주, 길게는 몇 달이 지나서야 서서히 목이 답답해지기 시작하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8개월 전에 새로운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고 6개월 전부터 목구멍이 불편해졌다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 두 가지 사건을 절대 연결짓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의학 연구가 묘사하는 완벽한 패턴이 바로 이 지연된 타이밍입니다. 무려 2만 7천 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 결과 65세 이상의 시니어 환자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이 혈압약으로 인한 목구멍 부작용을 겪을 확률이 무려 53%나 더 높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지금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데 그게 어떤 계열의 약인지 모르시겠다면 단골 약국에 가셔서 약사님께 여쭤보세요. 1분도 안 되어 확인해 주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약이 ACE 억제제에 해당한다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ARB 계열이라는 훌륭한 대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혈압은 똑같이 안정적으로 잡아주면서도 목구멍을 자극하는 그 특유의 부작용은 없는 약이죠. 다음 진료 때 의사 선생님과 이 대화를 나누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질을 위해 절대적으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아직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면 댓글에 명확함이라고 적어주세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자신의 몸에 대해 그토록 원하셨던 명확한 해답을 얻어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번째 원인은 결코 복잡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에이 설마 그런 것 때문이겠어? 하고 너무 뻔하다고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를 놀라게 하는 녀석입니다. 바로 수분 부족, 즉 만성 탈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을 많이 드세요라는 뻔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생리학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깊은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목을 덮고 있는 점액의 주성분은 물입니다. 이 점액이 물처럼 맑고 부드럽게 흘러갈 것인지 아니면 풀처럼 끈적하고 질겨서 꼼짝도 하지 않을 것인지는 그 주변 조직이 얼마나 물을 흠뻑 머금고 있느냐에 완벽하게 비례합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들어볼까요? 방금 항아리에서 갓 떠낸 맑고 찰랑거리는 조청과 뚜껑을 열어둔 채 하룻밤이 지나 꾸덕꾸덕하게 굳어버린 조청을 떠올려 보세요. 본질은 같은 조청이지만 수분량에 따라 질감은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의 목구멍에 있는 점액도 체내 수분 상태에 따라 정확히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순한 수분 섭취를 넘어 시니어 분들만이 겪는 노화와 관련된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등장합니다. 과학적 연구들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 뇌의 갈증 중추가 눈에 띄게 둔감해진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몸에 수분이 조금만 부족해도 뇌에서 즉각적으로 목이 마르다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조기 경보 시스템의 알람 소리가 아주 작아집니다. 여러분의 몸은 목구멍의 점액이 끈끈해지고 일상생활이 불편해질 정도로 심각하게 수분이 말라가고 있는데도 정작 본인은 목이 마르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마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몸이 이미 한참 전에 가뭄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아주 미세한 가뭄 상태가 지속되면 여러분의 점액은 하루 24시간 내내 끈적하고 질긴 상태로 방치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다른 모든 원인들, 역류, 후비루 등의 악영향을 수십 배로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됩니다. 임상영양학 가이드라인에서 널리 권장하는 실질적인 수분 섭취 목표는 하루에 여러분의 체중 1kg당 약 30ml의 수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맹물뿐만 아니라 따뜻한 허브티, 맑은 국물, 그리고 수분이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도 모두 이 목표량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행동의 핵심은 목이 마를 때 밀린 숙제하듯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의식적으로 그리고 아주 규칙적으로 수분을 채워 넣는 습관의 설계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다면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종 모양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이어질 더 깊이 있는 건강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원인은 이런 종류의 건강 영상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아주 치명적인 빈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성적인 목가래로 고통받는 수많은 시니어분들의 진짜 뿌리는 목구멍에 있는 것도 코 안에 부비동에 있는 것도 심지어 위장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진짜 원인은 바로 여러분의 장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최신 의학 연구들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소화기관장과 호흡기관, 폐와 기도는 면역 시스템과 신경계를 통해 끊임없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는 하나의 거대한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 속에 살고 있는 수조마리의 미생물, 즉 장내 세균총의 건강 상태가 여러분의 코와 목구멍, 기도가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고 얼마나 쉽게 염증을 일으킬지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나쁜 식습관이나 약물로 인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면 연구자들은 이를 장내 세균총 불균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장은 전신을 향해 비상벨을 울리며 염증 신호를 쏘아 올립니다. 이 신호를 받은 면역계는 호흡기 쪽으로 달려가 과도한 점액을 생산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목구멍 자체에는 아무런 물리적 손상이 없는데도 말이죠. 단지 장에서 보낸 불안한 염증 신호에 호흡기가 과민하게 반응하여 방어막가를 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 놀라운 연결고리를 의학계에서는 장, 폐, 축, 굿, 랑, 액시스 이라고 부르며 현재 전 세계 임상 연구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분야입니다. 미국 호흡기 중환자 의학회지와 알레르기 및 임상면역학 저널 등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저널에 발표된 수많은 동료 심사 논문들이 장내 미생물 붕괴가 기도의 염증을 촉진하는 면역 반응을 방아쇠처럼 당긴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해 주었습니다. 동물 실험의 결과는 더욱 소름 돋습니다. 만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채취하여 건강한 쥐의 장에 이식했더니 놀랍게도 그 쥐들의 기도에서 점액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장 건강과 호흡기에서 벌어지는 일 사이에 완벽한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눈으로 증명해낸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시니어분들의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파괴할까요? 식이섬유와 발효식품이 턱없이 부족한 식단, 지난 세월 동안 감기나 염증이 생길 때마다 반복해서 먹어온 항생제, 지나치게 단 음식, 그리고 만성적인 스트레스. 이것들은 결코 특별하고 희귀한 원인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계신 수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겪어내고 있는 평범한 일상의 풍경 그 자체입니다. 당연히 모캔디나 트로피제 몇 알로는 이 거대한 장폐축의 반란을 진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일상의 선택들을 매일 꾸준히 쌓아간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 역시 잠시 후 행동 지침에서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완벽한 행동 지침 액션 플랜을 공개하기 전에 의사로서 진심을 다해 당부드려야 할 아주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에게 나타나는 만성적인 목가래는 대부분 양성질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생활 습관으로 관리할 수 있고 충분히 해결 가능하며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증상들이죠. 하지만 우리 몸은 때때로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적색 경보를 증상의 형태로 보내기도 합니다. 만약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 이비인후과나 내과를 예약하고 의사의 진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첫째, 뱉어낸 가래에 지속적으로 피가 섞여 나올 때, 아주 적은 양이라도 말입니다. 둘째, 음식을 삼키는 것이 예전보다 어려워지고 그 증상이 점점 나빠질 때. 셋째, 목의 증상과 함께 이유를 알 수 없이 체중이 쑥쑥 빠질 때. 넷째, 목 주변에 멍울이 만져지거나 붓기가 가라앉지 않을 때. 다섯째, 목소리가 눈에 띄게 변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을 때. 이러한 징후들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따뜻한 건강 차 한 잔의 영역을 벗어나는 문제들입니다. 절대 민간요법으로 빙빙 애둘러 가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 진료실로 직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다리셨던 행동지침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모든 과학적 원리들을 여러분이 오늘 밤 침대에 눕기 전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밤부터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모든 식사를 마쳐주세요. 음식을 먹고 곧바로 눕게 되면 여러분의 위장은 한참 음식물을 분쇄하고 산을 분비하느라 쉴 새 없이 움직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식도의 고무줄 밸브는 중력의 도움 없이 산을 막아내느라 가장 힘겨운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마지막 식사 후 3시간 동안 똑바로 앉거나 서서 소화시킬 시간을 주는 것, 이것이 밤사이 일어나는 침묵의 역류를 줄이는 데 있어 의학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입증된 생활 습관입니다. 둘째, 주무실 때 침대 머리 쪽을 아주 살짝만 높여주세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베개를 두세 개씩 겹쳐 베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목만 꺾여서 기도만 좁아지고 목 디스크만 악화됩니다. 침대 매트리스 자체의 머리 부분 아래에 단단한 쿠션이나 띨찌떼끼 모양의 받침이를 넣거나 침대 다리 밑에 고인목을 대어 상체 전체가 부드러운 경사를 이루게 만드세요. 단 몇 센티미터의 기울기만으로도 중력이라는 자연의 힘을 내 편으로 만들어 밤새 위산이 목구멍을 향해 거슬러 올라오는 것을 극적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셋째, 오늘 밤 주무시기 직전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세요.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밤사이 여러분의 몸이 바싹 마르는 것을 막아주고 점액을 부치붉게 묽게 유지시켜 주어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꽉 막힌 듯한 불쾌감을 훨씬 덜어줍니다. 넷째,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커피를 내리거나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무조건 미지근하고 따뜻한 물을 1, 2잔 먼저 천천히 마십니다. 돈이 단 한 푼도 들지 않는 이 완벽한 습관은 밤새 바싹 말라있던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수분을 채워넣고 밤새 쌓여있던 끈적한 가래 웅덩이가 하루 종일 여러분을 괴롭히기 전에 아침부터 부드럽게 녹여서 씻어내버립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해본 환자분들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고 증언하는 최고의 습관입니다. 다섯째, 이번 주에 약국에 가셔서 코 세척기 네티팟이나 부드럽게 짜서 쓰는 생리식 염수 용기를 하나 구입하세요. 절대 수돗물을 그냥 쓰시면 안 됩니다. 물을 한번 팔팔 끓인 뒤 손등에 떨어뜨렸을 때 기분 좋게 따뜻한 온도로 식혀서 사용하세요. 여기에 약국에서 파는 코 세척용 순수소금을 한 포 넣고 만약 원하신다면 식용 베이킹소다를 아주 작은 한 꼬집만 섞어보세요. 베이킹소다는 코 속의 산성도를 부드럽게 중화시켜 끈적한 점액을 묽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매일 한 번, 가급적이면 아침에 일어나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제발 부탁드리건데 딱 이틀 해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정확히 2주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해보세요. 그 2주의 꾸준함이 효과가 최고야 라고 웃는 사람과 해봤는데 소용없어 라고 투덜대는 사람을 가르는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여섯째, 병원 진료를 예약하시고 지금 드시고 계신 모든 약의 처방전을 챙겨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세요. 가시기 전에 메모지에 타임라인을 꼭 적어 가십시오. 내 목구멍이 답답해지기 시작한 게 언제쯤이었지? 내가 이 혈압약이나 진통제를 새로 먹기 시작한 또는 약을 바꾼 데 시점이 언제지? 이 두 가지의 연대기를 맞춰보는 겁니다. 만약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의사 선생님께 직접적으로 물어보세요.
선생님, 제가 먹는 약이 ACE 억제제인가요? 혹시 제 목가래가 이것 때문일 수도 있다면 ARB 계열로 약을 바꿔볼 수 있을까요? 일곱째, 우리의 호흡기를 조종하는 장, 폐축을 달래주기 위해 매일 하루에 한 번 아주 작은 양의 발효식품을 식단에 추가하세요. 유익균이 살아있는 달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 맑은 동치미나 백김치 국물, 혹은 약간의 생균 캐피어 우유 발효 음료도 좋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를 다양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며 장기적으로는 기도에 발생하는 염증의 불씨를 꺼트린다는 것이 수많은 연구로 증명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룻밤 자고 나면 낫는 마법의 알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길게 보고 투자하는 전략만이 결국 여러분 몸의 근본적인 체질 베이스라인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이나 시계에 물 마시기 알람을 설정해 두세요. 거실, 안방, 식탁, 위 등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공간에 손 닿는 곳에 항상 물컵을 두십시오. 그리고 오이, 수박, 배, 맑은 국물, 따뜻한 차처럼 수분을 잔뜩 머금은 자연식품을 식탁에 자주 올리세요. 며칠만 지나도 여러분의 목구멍이 고맙다며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인사할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흔히 찾아보시고 한 번쯤 시도해 보셨을 민간 요법들에 대해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꿀입니다. 꿀은 실제로 붓고 자극받은 목점막을 부드럽게 코팅하고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혀 해롭지 않고 일시적으로 증상을 가라앉히는 데 훌륭한 친구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친 그 5가지 근본 원인을 치료해주지는 못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우유나 유제품은 어떨까요? 유제품이 없는 가래를 무에서 유로 창조해낸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우유 단백질이 목에 남아있는 기존의 가래를 훨씬 더 끈적하고 두껍게 만든다고 느끼십니다. 만약 우유를 드신 후 유독 목이 더 막히는 패턴을 발견하셨다면 2-3주 정도 유제품을 완전히 끊어보고 몸의 변화를 관찰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사과식초, 애플사이다 비니거입니다. 인터넷에 만병통치약처럼 떠돌지만 만약 여러분의 가래가 위산이 거꾸로 올라오는 침묵의 역류 때문이라면 식초라는 강력한 산성을 목구멍에 들이붓는 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끼얹는 격입니다. 제발 이 부분은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오늘 십시의 건강차 한 잔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이 이 한 가지만은 꼭 마음에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목구멍 깊은 곳에 찰싹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그 불쾌한 점액은 결코 헛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무려 5가지의 명확한 이유가 존재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원에서 이 5가지 중 단 하나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슴쓰림이라는 경고음조차 울리지 않고 여러분이 잠든 사이 조용히 위산이 식도를 타고 올라오는 침묵의 역류, 코가 막히거나 머리가 아프다는 요란한 신호 없이 그저 코 뒤로 콧물을 쉼 없이 흘려보내는 미세한 만성 부비동, 염증 후비루. 약을 먹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서야 슬그머니 목을 조여오기 때문에 아무도 의심조차 하지 못하는 혈압약, 이스 억제제의 부작용, 내가 목이 마르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뇌의 노화 속에서 몸속 수분이 말라가며 가래를 본드처럼 끈적하게 만드는 만성 탈수, 그리고 장내의 미생물의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폐와 기도를 향해 쉴 새 없이 염증이라는 폭격을 가하는 장, 폐축의 붕괴. 이 중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남은 평생 동안 헛기침을 하며 불편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이 각각의 원인들에는 너무나도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로 무장한 명확한 해결책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오늘 제가 알려드린 첫 번째 단계의 해결책들은 복잡한 처방전도 비싼 대학병원 특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약간의 지식,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꾸준함, 그리고 내 몸이 보내는 증상을 그저 귀찮은 노화의 산물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보내는 절박한 구조신호로 받아들이는 따뜻한 마음가짐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거 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니까 그냥 참고 사세요 라고 말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자신의 몸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안경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저 늙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주 구체적이고 정체를 밝혀낼 수 있으며 충분히 고쳐나갈 수 있는 생리학적 문제와 마주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할 마땅한 권리가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꼭 켜두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저는 우리의 장 건강이 어떻게 우리가 이 나이대에 겪는 가장 흔하고 고통스러운 만성염증의 원인이 되는지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치는 영상을 가지고 돌아올 겁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이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묵은 체증을 조금이나마 내려주었다면 주변에 이 똑같은 문제로 남몰래 헛기침을 하며 고통받고 있는 딱 한 분에게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겠어요? 돈이 드는 일도 아니지만 이 한 번의 공유가 그분이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돌보는 방식을 완전히 기적처럼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창을 닫고 나가시기 전에 아래 댓글란에 꼭 남겨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원인 중 여러분을 가장 크게 놀라게 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답답한 목가래와 도대체 얼마나 오랜 세월을 함께 싸워 오셨나요? 제가 직접 여러분이 남겨주신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방송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진심을 다해 나누는 진짜 대화이며 여러분의 경험과 이야기는 이곳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기록입니다. 오늘 밤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모두